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음모를 꾸민 적이 없는데 음모를 꾸몄다고 자꾸 1월 6일 위원회에서 법원에다가 제시한 서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보도가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긴 성명서를 냈는데요. 그 성명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국을 사취하려는 진짜 음모, 실제 음모는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했고 가짜뉴스 미디어와 안특별위원회가 이를 은폐한 것이다. 트럼프가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꾸민 음모를 가짜뉴스 미디어들과 이런 이상한 하원 의원회가 지금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음모를 덮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음모다.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은 1월 6일 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가짜뉴스들이 대서특필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지못해서 낸 성명이다. 성명서 계속 읽어드립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만큼 더 부정하거나 더 많은 부정행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금주만 해도 위스콘신주 특별감사가 선거 뇌물, 노인 표심을 노려서 최소 91개 요양원에서 불가능한 95에서 100% 투표율 사기극이 벌어졌다는 것. 이거 폭로했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불법성을 이유로 인해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 특별감사가 발표하면서 2020년 선거의 무효화를 요구했으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기를 거부한다. 가짜뉴스들 위스콘신주에서 특별감사가 전직 주 대법관을 했던 특별감사가 의회에 임명을 받아서 감사를 펼친 결과 2020년 대선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한 열 몇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정말 획기적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문제였는데 어떻게 91개 요양원에서 투표율이 거의 100%가 다 나오느냐.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 투표한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인터뷰들을 진행을 한 영상들이 여러 개가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어제 보도해 드렸었죠. 근데 그 영상에 보면은 104세 된 할머니 지금 뭐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도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 얼굴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할머니가 투표를 한 거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투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은 이야기하죠. 이미 한 5년 전부터 사람 얼굴 못 알아본다. 우리도 못 알아본다.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의회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우파 언론들은 이걸 일제히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은 아무도 이걸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많은 다른 주, 특히 경합주들에서도 진실이다. true. 진실이다. 다른 주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애리조나주에서는 20만 4,430장의 우표 투표용지가 서명 불일치임에도 불구하고 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검토를 받는 곳으로 넘겨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검토를 받아서 이게 서명 불일치이기 때문에 진짜 서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개표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검토가 됐더라면 여기에서 적어도 몇천 표는 이것은 무효 처리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만 장에서 진짜 한 몇천 표만 무효 처리된다고 해도 상당히 큰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주에서는 10,000표 조금 넘는 차이로 트럼프가 진거로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10,000표 정도만 나오면 1,400표인가요? 뭐 이런데 그것만 나오면은 애리조나주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만 4,430장의 이 서명 불일치 투표용지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74만 장의 우편 투표용지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 이 문서 그 보관 사슬 서류가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서류가 정말 정확하게 제 시간에 제 위치에 전달되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투표용지가 74만 장이 있는 겁니다. 그 깨져 있는 그 시간 사이에 투표용지가 오염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COC,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투표용지들은 사실상
무효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해도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무효 처리 만약에 70만 장 무효 처리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70만 장 중에서 바이든 찍은 표하고 트럼프 찍은 표하고 표차가 얼마나 났을까? 거기에서 만약에 바이든 찍은 표가 트럼프 찍은 표보다 10,000표 이상 나오게 되면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애리조나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데 필요한 투표 숫자, 1,457표였군요. 예.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의혹에 있는 투표용지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물론 이제 몇 개 카운티에서는 선거 인증 취소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조지아주도 그렇다는 거죠. 조지아주도 240명이 넘는 투표용지 수집가들, 예, 하베스터, 예, 아예 이제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경합주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게 트루 더 보트라는 단체에서 6개 주를 조사를 했는데 6개 주에서 이렇게 투표용지를 수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활동을 포착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수가 무려 240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전부 다 비디오에 찍혀 있다. 예. 수거하고 막 떼거지로 원래 한 사람이 투표용지 하나를 편지함에 집어넣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개를 들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막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다 영상에 찍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다. 물론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그 벨럿 하베스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진의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나중에 조사 결과 발표할 때 가서야 그런 생각으로 그걸 조사하겠다고 그랬구나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여서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성명서 내놓은 거에다가 오늘 성명서에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위스콘신 이야기, 애리조나 이야기, 조지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담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는 기념비적인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당파적인 해킹과 중국 스파이와 뜨거운 관계를 가졌던 그 누군가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알고 있죠. 스왈웰. 이 스왈웰이 1월 6일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정보위원회 소속이죠, 지금. 예, 중국 스파이와 뜨거운 관계를 가졌던 그 남성이 어떻게 계속해서 미국 연방 하원의 정보위원으로 계속 있을 수 있으며 미국의 그 비밀 정보를 다루는 정보위원회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이 트럼프 대통령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1월 6일 특별위원회에 또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느냐. 예, 지금 거의 낸시 펠로시의 개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여튼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화당 소속이라고 했었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겠지만 아담 킨징거라든가 그다음에 리체니 같은 경우 아담 킨징거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놓고 반트럼프였던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주 의도적으로 낸시 펠로시가 개인적으로 섭외해서 특별위원회에 집어넣었던 거니까,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당론을 이미 딱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당론을 어기고 들어가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조직이 되어져 있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하원 조사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원회에서 내놓은 이야기니까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인데요. 판사들과 심지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조차 쳐다보기도 두려워하고 있고, 연방 법무장관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협하던 민주당에 의해 모멸당하거나 탄핵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는 사실상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을 허용한 고장난 사람이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 11월 선거가 일어났고 이 선거가 끝난 뒤에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의회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각종 증거와 증언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의 연방 법무장관이었던 빌 바는 제대로 된 행동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된다, 사법 처리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성 있게 빌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윌리엄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민주당한테 계속해서 공격당하더니 아주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경고망동하면 우리가 너 탄핵할 거야 라고 위협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탄핵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죠. 실제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겁을 많이 먹었던 것을 우리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요. 본인은 나름대로 정의롭게 하려고 했던 얘기하고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유일하게 한 것이 그나마 지금 존 더럼 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 더럼 특검이 지금 옛날 일, 지금 선거 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FBI의 가짜조사 문제에 대한 이것을 지금 수사하게 한 것. 그거 하나는 잘 했는데 그것도 별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내던지듯이 하고 넘어갔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안 특별위원회의 유일한 목표는 여론조사 때마다 큰 표차로 앞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정적에 대한 그들의 거짓말과 마르크스주의 전술은 진실, 즉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정치운동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제일주의, 이것을 만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마르크스 전술을 활용을 하죠. 거짓 선전 선동 전술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급진 좌파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세뇌되어 있는 상황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목표는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영원히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겁니다. 일당 독재 체제가 그들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그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은 결국은 그거다. 영원히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을까? 바로 선거법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민간인들이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막 돈을 퍼부어가지고 선거에서 불리한 지역들을 유리한 지역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돈으로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모종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투표하게 만들고 또 타주로 이사간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개나 소나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주고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고 아무렇게나 다 투표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일단은 해놓고 나서 쫙 섞은 다음에 민주당이 이겼다로만 결론이 나오게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 투표 조작 방법은 미국의 민주당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로 그들끼리만의 무슨 네트워크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어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지금 텍사스주 하원 의원 출마한 분 기억나십니까? 그 몬티엘이라는 분. 그 몬티엘이라는 분이 어제 저 인터뷰 보여드린 거 내용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요. 매뉴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매뉴얼이 있다. 그 매뉴얼대로 간다 이겁니다. 한 단계 그 매뉴얼대로 간다. 어디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공산화된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계를 하나하나 겪어가 어쩜 다 똑같은 매뉴얼대로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매뉴얼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내일 보도를 해드릴 것 같은데 내일 방송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KC팩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뉴시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내일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뉴시엄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은 민주당이 일당 독재 체제로 매번 선거 때마다 자기네들이 이겨서 계속 자기네가 독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영원히 민주당이 독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20년부터 선거 조작을 해왔다라는 증언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아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이 지금 민주당 세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이기게 해주는 조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막 드러나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감시단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 활동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재외동포 선거는 이미 끝났고 이제 사전선거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본선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며칠 뒤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또 한 번 다뤄지게 결정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순간이 그냥 3월 9일 그날 딱 하루 끝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일은 시작이 돼 있는 것이고, 그게 개표가 다 끝날 때까지 지금 계속 언고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천만다행으로, 야권 단일화 얘기가 돼서 그나마 천만다행이기는 한데,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번에 1월 6일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서류를 놓고 지금 성명서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마르크스주의 전술, 마르크스주의 전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마가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정책들과 캠페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형편없이 진행된 아프가니스탄 철군,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부패한 선거 결과 때문이다. 모든 원인은 선거 부패 선거가 이러한 일들을 다 만들어내게 한 것이다. 1월 6일 의회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좌파 주류 언론들한테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빅텍에 의해서 자꾸 가려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어서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